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흐리고 네. 어제도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 학교는 종강했습니다. 어, 나이가 드니까 방학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학생들은 더 좋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얘기는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예. 인데 사실 시중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또 한국은행이었나요? 한국은행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언급을 몇 번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 갖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네. 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좀 쉽게.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코인도 어려운데 예.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그렇죠. 더 어려워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사실 저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연배 때는 네. 다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싸이월드 도토리. 예, 알죠. 진짜 네. 스테이블 코인은 딱 싸이월드 도토리 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코인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우리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살 때는 도토리를 10,000원어치 살려면 10,000원 현금을 입금을 해야 되죠. 네. 그러고 나서 도토리를 10,000원어치 사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여타 코인들은 그 10,000원이 세상에 1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되고 막 변동성이 커서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세 가치가 크게 변화되는데 우리 도토리 살 때는 주저함이 없었던 이유가 네. 10,000원어치 사면 그게 계속 10,000원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발행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거기에 유지해서 우리에게 분명 서비스나 뭘 제공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10,000원어치 사면 네. 그 가치는 10,000원어치의 코인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어허. 그것도 지금 시중은행이 앞서 적극적으로 관심 보인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시중은행 같이 우리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곳에서 제가 10,000원어치 그대로 같이 인정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코인이 새로 나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동안 네.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러 개가 발행이 됐던 건가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해외에서 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이 됐고요. 그게 너무 큰 각광을 받는 걸 보더니 네. 야, 이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면 우리가 이 시장을 못 본 척할 수 없다라는 기회 요인도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우리나라에도 어떤 방식으로 차용이 될 텐데 어허. 그거 차용돼서 제도권 밖에서 또 너무 커지기 전에 네. 제도권에서 이건 안정적으로 수용해서 육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네. 이제부터 본격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댓글창에도 뭐 설송성님이나 이인선님도 아하라고 하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조금 전에 그 도토리가 예. 정말 설명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헷갈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좀 쉬운 설명으로 저희를 예. 이제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예. 왜 만드는 거냐? 예. 그럼 누가 도입하는 거냐? 네.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냐? 예. 두 번째 궁금증으로 연결되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기존 코인 같은 경우 네. 10,000원어치 샀다가 이게 10만 원, 100만 원, 1억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코인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네.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에 쓰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나름 쓸모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논문도 네. 있고. 그런데 네. 그거가 별개로 난 그거 모르겠고 그거 상관없이 사면 오르더라. 예. 그러니까 나는 투자하는 거다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럼요. 예, 그런 둘 다 분들 많죠. 인정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뭔가 기존 코인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니 교수님 스테이블 코인은 10,000원어치 사면 계속 10,000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걸 왜 삽니까? 왜 이제 사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걸 많이 사기 시작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해외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들. 네. 이 구매자들의 상황을 보시면 쉽게 어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열광했던 사람들은 네.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고 싶은
그 다국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야말로 열광을 했는데요. 어허.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네. 자국 화폐 가치가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국가들이 많아요. 베네수엘라, 어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많죠. 예. 그런데 그들 국가들은 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달러를 벌어서 국내에 송금해 준다고 하면 네. 그 달러에 본인들도 그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수료를 엄청 부과합니다. 아, 그래요. 해외 이체 송금 수수료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버지가 네. 우리 그 가족들이 있는 아르헨티나 시중은행 네. 국내 은행의 계좌로 돈을 달러를 송금하면 오. 그걸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꿔서 그 가족들은 생활을 할 텐데 네. 그때 첫째 국내로 송금할 때 아르헨티나 그 시중은행이 네. 거기에서 나름대로 수수료를 세게 부과하고요. 음. 그게 국가에선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환율을 실제 시장의 네. 환율과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같은 나라를 가보면 중남미 예. 국가 가보면 예. 환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같은 나라인데 네. 1달러에 1,300원 환율을 적용해 네. 주는 데가 있고 1달러에 1,400원 적용하는 데가 있고 1달러에 1,100원을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네. 달러 가치를 싸게 평가해 줘요. 아. 왜냐하면 예. 그래야 또 국가가 그 달러 중에 일부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아, 많이 뜯어가네요. 예. 그러니 아니 분명 나는 돈 벌어서 1달러를 우리 가족 쓰라고 돈을 보내줬으면 아르헨티나 현지에선 분명 내가 듣기로는 시장 갔더니 1달러 내면 1,400원어치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왜 은행은 1달러에 1,200원으로밖에 환전을 안 해줍니까? 저희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럼 200원 손해 보잖아요. 손해보죠. 그럼 가족들 생활비가 200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일들이 그동안 계속 돼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수수료도 스테이블 코인은 시중은행이 네. 거치지 않고 네네네. 또 환전도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거나 하면 자기가 번 돈 네. 거의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 수수료라든가 환차손 같은 예. 것들에 걱정 없이 예. 내 돈을 있는 그대로 아무 제약 없이 아무 규제 없이 보낼 수가 있는 경로가 스테이블 네. 코인이 되다 보니 어허.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선호하게 됐고요. 아, 예. 그다음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다국적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외 송금을 하려면 스위프트라고 해서 네. 미국이 만든 금융망을 이용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이키사 같은 경우 한국의 나이키 어느 지점에서 저 같은 사람이 신용카드로 나이키 러닝화를 하나 샀습니다. 네. 그럼 그 결제일이 일어난 뒤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에게 그게 통보되고 다음날 그 신용카드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게 다시 통보되고 그 우리나라 주거래 은행과 미국에 제휴하고 있는 은행에 다시 통보돼서 다시 나이키사에 입금되는 게 통상적으로 거래일 플러스 3, 4일이 걸려요.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뭐 입금과 송금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 거래일 당일날 이게 다 송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네. 너무 편한 금융 서비스들이 어허. 많은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네.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 저도 US 달러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개를 이제 접해봤는데 네. 좀 저는 업의 특성상 긍정적인 어떤 경험보다는 좀 사기에 이용되고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거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민간 그냥 회사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다 그냥 대체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오.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코인들이 네. 코인 발행사가 발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와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오. 그 스테이블 코인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치를 정말 네. 제가 믿고 보존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지 아니,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 도토리도 그 회사가 네. 그냥 큰 회사니까 그렇죠.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도토리 날아갈 일 없다. 예. 계속 쓸 수 있다. 예.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근데 초반에 스테이블 코인은 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걸 1달러의 한 코인과 반드시 등가로 만들겠습니다를 본인들의 선언적인 말로만 믿어주십시오 했거나
독특한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네. 우리 루나 테라 네, 사건 네,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 이거 시세를 네. 알고리즘으로 고정시키겠다 음.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도 많죠. 네. 그런데 그 뒤에 한 3세대쯤 되는 음. 코인 발행 회사들 중에는 진짜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그만큼을 바로 달러를 사놓거나 아니면 미 국채 가장 예. 안전한 미 예. 국채 같은 걸 바로 사놓고 그걸 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 회사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또는 뭐 이익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국채를 사놓으면 국채 이자가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은 국채를 사기 위해서 어떤 그 수신을 하듯이 돈을 유치한다 그 목적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기에게 돈을 이체해 준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들에게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편한 송금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편한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이체 속도 어허. 이런 예. 걸 제공해 주는 대가로 네네. 그 돈을 본인이 예치 받습니다. 어. 예치 받고 자기는 그걸로 미 국채 같은 개런티되고 오. 안정적인 어떤 금융 상품을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달러와 어. 똑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 신뢰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국채에서 생긴 이자는 제가 갖고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도 일부 충당하겠습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이거예요. 아 그래요. 예. 호호. 아 근데 그러면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에 대비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 네. 주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금 설명해 주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고 네. 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예. 들어왔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은행 차원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뭐 예.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의 회사들과 합작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이미 실험적으로 한번 진행도 해본 적이 있을 그래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딱 은행이 좋아하는 비즈니스예요. 딱 어. 보니까 이거는 우리 같이 신뢰도가 높은 발행 주체들이 했었을 땐 예. 훨씬 더 각광받을 비즈니스고 뭐 KB가 신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그럼 내 돈 떼먹을 이유는 없겠네 이런 생각이 일부 갖게 아니, 되겠죠. 그게 나오면 다른 이제 은행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말할까 민간 또는 사설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사실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정도죠. 사실 파괴력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네.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시중은행이 제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습니다. 그럼 신뢰도도 확보되고 네네. 그리고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그 예대 마진 받는 거. 네. 그걸 지금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도 미 국채 살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사봤어요. 사놓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사람들 장부 관리하고 이체 송금하는 시스템 우리 지금 온라인 뱅킹이 딱 그거잖아요. 이거예요. 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토큰화해서 하나 더 하겠다는 건데 이걸 혹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사설 어떤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노릇하기 십상인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은행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하게 맞습니다. 되면. 네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의 어나더 은행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한국인들도 외화 예금 또는 외국에 개설해둔 예금 계좌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민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리성에 대한 장점에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요. 어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어떤 누군가에게 다 뺏기느니 예. 우리가 직접 하자 어허. 이거고요. 예. 하필 그걸 그럼 왜 원화로 하느냐? 네네. 자, 이건 정부도 요즘 권고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도 낮고 환차손도 없다라고 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원화를 달러로 한 번 더 바꿨다가 네. 그걸 기반으로 계속 송금하고 이체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릴 요인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는 필요 없고요. 저는 달러가 필요합니다라는 요인이 하나 더 생겨버리면 예. 이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유지시키는데도 사실 그렇게 유리한 점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달러로 굳이 바꾸지 네. 마세요. 우리 원화로도 예. 스테이블 코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우리 시스템 있습니다. 이거 어허. 해서 예. 굳이 달러로 바꾸는 일 어. 하지 않도록 해보자. 어. 이게 이제 하나의 가장 궁극적인 고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해외 송금이나 또는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 송금이나 이런 것과 달리 어떤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결국은 달러가 계속해서 결제 통화로 쓰이고 있고,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역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국제 거래에서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또 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뭐 각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있다면 네. 뭐 통화들은 환율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뭐 외환 시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냐, 이런 아주 초보적인 질문, 의문도 아닙니다. 듭니다. 정말 궁극적인 질문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게 시장에 충분히 소구할 정도가 되겠느냐라는 지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제3의 시장들의 특수성을 보면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에 송금하거나 해외 송금할 때 기존의 금융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루트가 아니라 네.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이용하겠다는 건 네네. 물론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수료라도 아껴보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또 적지 않은 사람은 우리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 업의 특성상 다뤄봤는데 음성적인 거 많더라고요. 아, 네. 딱 그런 거거든요. 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한. 맞습니다. 외환거래법 피해서 뭔가 음. 자금 바깥으로 돌리거나 국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융 당국에 눈에 띄지 않게 네.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원화와 외화의 거래들을 우리는 촘촘히 그물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다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빈틈 왕창 뚫려가지고 외화 반출되는 경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도 네. 나는 원화 스테이블 아. 코인은 아직 반대한다. 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예. 가장 강력한 외환관리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뚫려버릴까봐 예. 걱정을 하는 거죠. 아. 바로 정확한 지적이세요. 어.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통화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 통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또 그리고 우리 금융 당국자들도, 그리고 아주 더 높은 국가 리더십들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택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무슨 네. 이상한 섬 같은 조세 피난처 말씀 안 드리고요. 네. 두바이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두바이. 예. 요즘 두바이가 진짜 전 세계 금융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가 조세 피난처거든요. 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동을 대표하는 두바이란 도시가 세상에 세금 없고, 예. 그리고 이 계좌 뭐 전 세계 어느 금융 당국이 찾아와서 네. 그쪽에 우리 지금 어떤 사기범 범죄자의 예. 계좌가 잔뜩 있어 보이는데 예. 그 계좌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해도 난 절대 안 공개해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금 가지고 싶으시면 가지고 오고 싶다는 게 여기선 은닉하고 싶다는 거죠. 은닉하고 싶으면 일로 가져오세요고. 그리고 그 나라 돈 놔뒀다간 괜히 세금 많이 내실 것 같으면 일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유럽 사람들이 두바이에 엄청난 돈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러시아의 부호들이 또 두바이 계좌를 엄청 개설했어요. 두바이 아파트나 땅도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내 금융 계좌들은 전부 미국이 봉쇄할 네. 거거든요. 예. 동결하면 뭐 꼼짝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두바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좀 내 돈을 숨기고 싶고 네. 은닉하고 싶고 좀 보이지 않게 놔두고 어.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철저히 수용해 주면서 예. 국가 발달의 원동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석유 이외에 우리가 다음 100년 뒤에는 뭘로 먹고 살 건데 했을 때 네.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아. 자, 그러면 네. 그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도
우리가 이제 판단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럼 저런 방법이 있는데 한국 이럴 수도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적어도 원화 가치에 연동해서 그 가치를 지켜주겠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시중은행에서 개런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관리가 강력하게 미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차라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송금하고 이체하고 하는 걸 해서 예. 그리고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독특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의 전 세계 금융 허브가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 걸 바탕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하게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사실 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박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 알겠고 앞으로 뉴스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와도 좀 더 관심 있게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